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텔라 루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체인을 인수한 이후에 스텔라에서 이름을 인터스텔라로 바꿨죠. 인터스텔라가 이번에 새로운 결제 채널 스타라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스타라이트는 아직 상용화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스텔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방향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고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P2P이기 때문에 이제 양자 간에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식이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결제료는 제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미리 보기이고요. 그래서 메인넷에서 부동하지 않고 테스트넷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 비트코인 10년 아무것도 분산화되지 않았다? 자,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이틀간 열린 크립토 스프링스 회의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동 주최자인 멜템 드리머스는 연단에 올라와 구호를 외쳤다. 아무것도 분산화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당장 나와서 대가리를 박아라. 청중 사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다른 컨퍼런스와 달리 블록체인의 단점과 문제점에 관해 성역 없이 토론을 나누는 그러한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개발자와 커뮤니티가 비트코인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 인터스텔라의 CEO가 기관들은 그들도 알다시피 필연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는 더 자라나서 그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체인으로 이사, 청소까지 SKT 이주 개발 플랫폼 개발.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그래서 SK텔레콤이랑 이 통인익스프레스가 제휴를 맺고 이제 파트너 그런 거겠죠. 이제 함께 부동산 거래, 이사, 청소, 인테리어, 전자제품, 이 정자제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신 못 차리죠, 이 사람들. 전자제품 구매, 아파트 출입증 발급 및 등록, 주차장 등록 등 이주 관련 서비스 업계와 제휴를 강화한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왜 여기다 외국인 사진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정신 못 차린다, 이거 기사 쓴 사람 이거. 예? 이 빠따를 한 대 맞아야지.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자 CEO 암호화폐 비자 단기적 위협 요인 아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의 최고 경영자 알 켈리가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 CNBC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는 비자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거 쫄리니까 지금 센 척 하는 겁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더 널리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된다면 비자는 이를 받아들일 시스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실 준비는 되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IBM이랑 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텔라가 이제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최대 발전업체 PJM 재생에너지 전력 추적의 블록체인 도입. 에너지 추적을 위해서 북미에서 최대 크기의 발전업체인 PJM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com 레저 파트너십 체결 하드웨어 지갑 출시. 새로운 하드웨어 월렛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블록체인 락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저 나노 S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소니에서도 하드웨어 월렛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암호화폐가 보급화되면서 이제 지갑에 관한 관심과 안전, 그것의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레저 나노 월렛이나 테이저 원과는 좀 다른 그 특징이 있는데,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그 CL이라는 그 카드에 프라이빗 키를 집어넣고 모바일에서 지갑으로 이제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그들의 홈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몰타 금융당국 라이센스 취급 4층 플랫폼의 경고조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한국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그 보물섬인가 해가지고 정신나간 인간들을 사기쳤는데 나쁜 놈들입니다. 사기치는 것들 싹 잡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 분쟁기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 법적 보호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Wise Ratings, AOA, BCD, CS, XIN 매입 신중해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코인들 오로라,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크레딧, 믹스인, 이것들은 등급이 굉장히 낮고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수석 부사장 단일 개체의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의 취지 위배. 애쉬 빌라 리플 수석 부사장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단일 개체가 출시한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어제도 잠깐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중앙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언제든지 그 힘을 가진 측에서 계정을 얼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은행과 독일 증권거래소가 결산 분야에서 블록체인 응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디지털 에셋을 통해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은행은 이를 통해 블록체인이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에 건설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일본 수해 피해 지역의 50만 달러 후원. 이 아주 착한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장님,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중국 코인, 미국 코인, 어느 나라 코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국 코인은 무조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한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중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중국 코인이든 미국 코인이든 그 개발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이낸스 사장 같은 경우도 이게 중국 거래소잖아요. 근데 전 세계 1위이고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코인들도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코인들은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인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그랬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중국인 장평자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이 코인을 만든다면 그 코인은 성공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뉴스가 또 있습니다. 유엔서 최초로 블록체인 공익재단 BCF 공개라고 나왔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무역개발협의회 국제투자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익단체인 BCF 블록체인 체리티 파운데이션 설립을 발표했다. BCF는 바이낸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초기 출연 규모는 35억 원이며 바이낸스 자체 코인인 BNB를 비롯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기부에 사용할 예정이다. 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바이낸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장이랑. 독일 반도체 업체 자인과 MOU 체결.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트 테크놀로지가 베를린 소재 스타트업 자인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카쉐어링 등 자동차 산업에 도입할 계획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독일 열심히 하네요. HSBC 선진국 시민 41% 비트코인 지진 아니고 지지. 자, 한국은 몇 프로입니까? 한국은 선진국에 얼마만큼 가까운지 이제 궁금한데, 물론 장난으로 하는 소리긴 한데 HSBC가 13개 선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1%는 비트코인의 기술을 들어본 적이 있고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면 나머지 59%는 블록체인 기술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선물조사는 영국인 2,000명과 1,000여 명의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한국은 몇 프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이 안 좋죠. 나라에서 해버리니까, 나라에서 뭐 사기네, 뭐 투기네 이래버리니까 온 국민이 등을 돌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가봐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인 투자한다고 말을 주변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빨리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USDT 대규모 유입 발생. 또 이제 대량의 USDT가 이제 그 유입이 됐는데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돈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잘 옮기고 재밌게 갖고 놀아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4.5%가 떨어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약간 하락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안 떨어졌죠. 비트코인이 지금 맷집이 강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올 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필라컨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꽤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리플 XRP 쇼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겠죠. 다음은 디지바이트과 VChain은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짐으로써 장기간 상승이 그런 장려된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그런데 강점을 두고 있는 암호화폐이고요. VChain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품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둘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미래가 밝은 그런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사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really works, 정말로 이제 실행이 잘 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높게 쳐서 부를 수 있는 말이죠. 디지털 골드. 그래서 전자로 된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네오 메인넷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네오 메인넷이 업그레이드가 됨으로써 확장성이 늘어났고 저번에 있었던 그런 버그를 고치고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쉬를 통해서 물건을 결제하는 방콕에서 음료수를 결제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잠깐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는 끄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저작권 걸릴까봐 소리는 끄고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자가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돈 많아. 내가 쏜다. 대시로 내가 사줄게. 잘난 척을 하고 돈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뜨고 그거를 QR코드죠. QR코드가 뜨고 그걸 클릭을 해서 한턱 쏜다. 하하하하. 짠. 아, 감사합니다, 손님. 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호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는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사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허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무리는 아니겠죠. 이건 마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를 사서 모으라고 장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다음은 케냐에 관한 소식인데요. 케냐에서도 이제 그 지역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또한 수업료까지 암호화폐로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프리카 저희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나라에서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빨리 이제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크립토 토마토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